여러분, 혹시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해서 받는 검사들이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죠.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강하게 드리냐면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안타깝게 무너져 내린 한 분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76세 김철수 어르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인데 그 부지런함이 결국 몸을 무너뜨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15년 동안 매년 빠짐없이 가장 비싼 프리미엄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은 예방이죠, 선생님. 이렇게 웃으시며 오셨던 분이죠. 그런데 재작년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북부 CT에서 췌장에 아주 작은 혹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신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찌릿한 느낌이 들고 원래 잘 드시던 식사도 목에 걸렸죠. 결국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조직 검사까지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암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단순한 점 같은 혹. 하지만 조직 검사로 췌장이 자극을 받으면서 급성 췌장염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병은 통증이 칼처럼 몸을 찢고 심하면 장기를 녹여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평소 건강을 자랑하던 어르신은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고 태어날 때는 스스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검사 하나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는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7, 80대 어르신들이 혹시 모르니까 라는 단 한마디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고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휘어지듯 장기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신 검사 장비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모두 비정상으로 찍어냅니다. 검사 장비는 인간의 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계는 작은 흠집도 잡아내고 의사는 그 결과를 보고 추가 검사해볼까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처럼 검사 하나가 또 다른 검사로 이어지고 결국은 몸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검사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병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실제로 매우 흔한 일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오래된 고택 혹은 수십 년 된 명품 가구와도 같습니다. 기둥에 조금 금이 간 듯 보이고 나무결이 거칠어 보이는 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고장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고 필요 없는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과정에서 오히려 진짜 병을 얻어 돌아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병원도 이걸 적극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검진센터는 조기 발견이라는 명목 아래 가능한 한 많은 항목을 검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75세 이후에는 조기 발견보다 불필요한 검사 피하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이 때로는 병원에서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 이 5가지만 피하셔도 과잉 진단, 과잉 치료, 불필요한 고통을 8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는 기본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데 하는 소변 세균 검사. 이건 75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바로 이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에는 약한 세균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노화의 일부, 마치 오래된 집 주변에 자리 잡은 길고양이 정도의 존재입니다. 이 세균들은 오히려 나쁜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방패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세균이 보인다고 하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겁을 먹고 항생제를 복용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지키던 순한 세균들은 모두 죽고 그 빈자리에 슈퍼박테리아, 즉 항생제에 강한 독한 세균들이 들어옵니다. 이 세균들은 진짜 방광염을 일으키고 열이 나고 배뇨통을 유발하며 병세를 악화시킵니다. 결국 멀쩡하던 사람이 항생제 때문에 아프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진료한 72세 여성 환자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건강검진 결과지만 보고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고열과 심한 오한으로 응급실에 왔고 검사 결과 항생제에 거의 듣지 않는 강력한 박테리아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검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소변이 따갑지도 않고 열도 없고 악취도 없다면 굳이 검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때문에 불필요한 공포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의 방광은 지금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괜히 흔들어 깨우지 마십시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는 증상이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심장은 조심해야 하니까 혹시 모르니 찍어두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75세 이상에서 심전도를 찍으면 비정상이라는 표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은 대부분 병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심장은 80년 넘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온 기관입니다. 오래된 시계가 조금 느려지거나 소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심장도 전기 신호가 미세하게 변하고 박동이 고르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생명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 미세한 흔적을 모두 이상이라고 표기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전도 결과에 조금만 이상이 찍혀도 의사는 다음 단계로 CT나 심장 초음파, 더 나아가 혈관 조영술을 권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검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어느 순간 멀쩡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침대에 누워 시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78세 남성 환자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고 숨도 잘 쉬었지만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와 대학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추가 검사를 받고 결국 의심소견만으로 혈관 조영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관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술 과정에서 조영제가 신장을 자극해 급성 심부전이 왔습니다. 그는 검사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없으면 심장은 잘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숨이 차서 깨거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것이 아니라면 굳이 심전도를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를 믿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검사는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입니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찌릿한 느낌이 드는 건 나이든 누구에게나 흔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거의 자동으로 한번 MRI 찍어보시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70년, 80년 동안 몸을 떠받쳐온 기둥입니다. 오래된 한옥을 떠올려 보세요. 기둥에 금도가 있고 마루가 삐걱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이 당장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을 견딘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척추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아프지 않아도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거나 협착이 조금 있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노화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MRI 사진에서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문제에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고 의사는 그 공포를 달래기 위해 또 다른 검사를 권하거나 심지어 수술을 제안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76세 여성 환자도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MRI를 찍었고 사진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허리 통증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만성 통증과 보행장애가 생겨버렸습니다. 원래 그녀가 필요했던 건 수술이 아니라 근육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져서 못 걷는다. 대소변이 새거나 참을 수 없다. 이런 응급 신호가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대부분 걷기, 스트레칭, 물리치료 이 세 가지로 80% 이상 호전됩니다. MRI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수술대 위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는 7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암 PSA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암은 남자라면 꼭 조기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75세 이후에는 그 반대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75세 이상에게 PSA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립선암은 너무 느리게 자라는 암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자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년기에는 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을 조기 발견한다는 이유로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수술 후에는 평생 기저귀가 필요한 요실금, 남성 기능 상실, 이 두 가지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78세 남성 환자도 PSA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출혈이 생겨 장기간 입원했고 결국 전립선 수술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수술로 제거한 조직을 확인해 보니 암은 극히 초기 단계였고 실제로는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병을 찾으려다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살아있는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PSA 수치 하나 때문에 불안해지고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을 결정하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실은 과도하게 커집니다. 75세 이후에는 혹시 모르니까 검사하자라는 말보다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 불편하다면 이는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며 약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PSA 검사 때문에 인생을 흔드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검사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검사는 75세 이후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대장암 걸렸다더라 라는 소식만 들어도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져 병원으로 달려오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년에서 15년입니다. 즉 75세의 용종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85세,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찾았다는 사실이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반면 75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면 장 천공, 검사 중 쇼크, 출혈 이런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몇 배 이상 높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9세 여성 환자도 아무런 증상 없이 검진 목적의 내시경을 받았다가 장천공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혼자 시장도 다니고 손주도 돌봤던 분이 수술 후에는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위험 대비 얻는 이득이 거의 없는 검사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대변에 선홍색 피가 보인다. 이유 없이 한 달 만에 3주 5kg 이상 체중 감소. 계속되는 빈혈 소견.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뀜. 이런 경우는 단순 검진이 아니라 진단 목적이므로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전 검사에서 깨끗했다면 이제는 대장 내시경을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나이 든 몸은 자꾸 들여다본다고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로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슴이 아픈 건 아닌데 혹시 몰라서 하며 심전도 검사를 요청하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심전도는 단순한 건강 체크가 아닙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정상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데 80년 가까이 뛴 심장은 자연스럽게 박자가 불규칙해지기도 하고 심근이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이는 고장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흔적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이 변화를 정상으로 보지 못합니다. 빨간 줄이 그어지고 추가 검사 필요라는 문구가 찍히는 순간 어르신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심전도 이상 소견 하나 때문에 CT, MRI, 조영술 같은 큰 검사가 연달아 이어지고 조영제가 신장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증상이 없었다면 심장은 지금 잘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계는 완벽을 요구하지만 여든의 심장은 여든의 리듬을 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고 바로 MRI를 찍으러 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 MRI는 병을 찾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병을 만들어내는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기의 척추는 오래된 고택과 같습니다. 기둥이 조금 휘어 있고 마루는 삐걱거리고 벽에는 금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흔적들은 무너짐의 신호가 아니라
세월을 버텨낸 흔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MRI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모두 이상소견이라고 표시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 협착이 있다 등 온갖 단어들이 적힌 검사지를 들고 오신 어르신들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MRI에서 보이는 것과 통증의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멀쩡해도 MRI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 시술, 필요 없는 수술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더 큰 통증과 합병증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이 막히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의 정답은 MRI가 아니라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암은 미리 찾아야 한다 하는 믿음 하나로 PSA 검사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5세 이후의 PSA 검사는 도움보다 해가 더 큰 검사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전립선암은 매우 느리게 자라는 거북이암입니다. 실제로 80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전립선암 대부분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존재하다가 생을 마칠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 느린 암을 굳이 찾아내면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검사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조직 검사를 해야 하고 바늘로 전립선을 여러 번 찌르면서 출혈, 감염 위험이 생깁니다. 검사에서 암이 보이면 수술을 권유받는데 수술의 부작용은 매우 무겁습니다.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게 되고 10분 중 7분은 남성 기능을 잃습니다. 하지만 수술했다고 생명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5세 이후 발견된 전립선암은 대부분 치료하나 안 하거나 수명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의학회는 75세 이상 PSA 검사를 아예 권고하지 않습니다. 검사지를 보고 불안해하며 남은 노년을 병원에서 보내느냐, 모르고 지내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느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검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나 이웃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져 나도 당장 내시경 해야 하나? 하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75세 이후 대장 내시경은 이득보다 위험이 훨씬 큰 검사입니다. 대장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길게는 15년입니다. 지금 75세라면 설령 용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기까지는 90세가 훌쩍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다른 건강한 이유들로 평온하게 삶을 마칩니다. 반면 75세 이후 내시경 위험은 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장이 얇아져 천공 위험, 수면 내시경 중 호흡 억제, 저혈압 위험, 출혈 위험, 즉 암을 예방하려고 검사했다가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나이가 바로 75세 이후입니다. 특히 과거 검사에서 깨끗했다면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대변에 선홍색 피가 보이거나 이유 없는 10kg 체중 감소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면 대장 내시경은 여기서 명예롭게 졸업하십시오. 이제 남은 노년은 침대에 누워 장을 비우는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식사와 산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7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검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무증상 소변 세균 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 MRI, 전립선암 PSA 검사, 고령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햇빛 아래 세월을 견뎌온 오래된 나무처럼, 소리 없이 집안을 지켜온 고택처럼 여러분의 몸에는 세월의 흔적이 스며 있는 것뿐입니다. 그 주름과 변화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기계들은 이 자연스러운 흔적을 이상소견이라 부르며 끝없는 검사를 요구합니다. 작은 음영 하나가 큰 검사를 부르고 검사가 또 다른 시술을 부르고 결국 멀쩡하던 사람이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 나타나는 변화는 병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검사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믿는 태도가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들을 때입니다. 나이 들었으니 고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견뎌온 내 몸을 믿어주고 과도한 검사를 멈추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 검사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괜히 무리할까봐, 거절하다가 병을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불필요한 검사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품격 있게 단호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어떤 의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검사가 제 수명을 실제로 늘려줍니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검사라면 의사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검사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치료 효과는 몇 년 뒤에 나타나나요? 효과가 10년 뒤라면 80세 어르신에게 그 치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삶의 질을 해치는 치료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년질환은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해도 예후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불안해하며 검사할 필요가 없겠죠. 이 3 질문은 의사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의 흐름을 단번에 끊어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돈, 체력은 소중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은 그것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검사와 꼭 필요한 단 하나의 검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제가 25년 동안 환자 곁에서 지켜본 현실이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낡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은 70년, 80년을 버티며 가족을 지켜온 강인한 생명력의 기록입니다. 그 몸을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 치료로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기계처럼 부품을 갈아 끼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퇴직한 뒤에야 비로소 쉬려는 너무 오래 고생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칼과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식사, 부드러운 산책,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은 여러분의 삶을 구속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더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분들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병원 침대가 아니라 햇살 좋은 공원에서 검사 결과지 대신 가족의 웃음 속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